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가관리 교육 프로그램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위험 대처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통해 스스로의 회복을 준비해왔다면 이제는 그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미리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현병은 일정한 패턴 없이 증상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악화 이전에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그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의 위험 요인을 알아보고 나만의 대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함께 보시죠. 위험 대처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위험 대처는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 신호를 인식하고 그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스스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전에 그것을 예방하고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회복 모델에서 말하는 자기 결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자신의 건강과 회복을 스스로 조절하고 돌보는 태도는 자가 간호 이론의 핵심이기도 하지요. 이번에는 조현병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물질 남용, 수면 부족, 잘못된 식습관, 사회적 고립, 약물 복용 불이행. 이 중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익숙한가요? 혹시 지난 몇 개월 동안 이의 상황 중 하나라도 겪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각 요인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일상생활에서의 갈등, 가족과의 마찰, 경제적 압박 등은 대표적인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스트레스는 뇌의 화학적 균형에 영향을 주고 이는 곧 사고의 왜곡이나 감정 기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현병 환자에게 스트레스는 증상의 재발이나 악화를 유도하는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회피하거나 완화할 수 있을지 계획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 남용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 불법 약물은 모두 조현병 환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은 항정신병 약물과 상호작용하여 약물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마약류나 각성제 계열 물질은 망상과 환청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또한 니코틴은 일시적으로 긴장을 풀어주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결국 불안감을 더 증폭시킵니다.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수면 부족. 수면은 뇌의 회복과 감정 조절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뒤바뀌면 감정이 과민해지고 사고가 꼬이기 쉬워집니다. 불면증은 조현병 환자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며 이는 망상, 환청의 빈도 증가와도 연결됩니다. 수면 위생을 관리하는 방법, 예를 들어 규칙적인 취침 시간, 조용한 환경 만들기, 자기 전 휴대폰 사용 줄이기 등이 도움이 됩니다. 잘못된 식습관, 자극적인 음식이나 과도한 당분, 불규칙한 식사도 뇌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일부 항정신병 약물은 식욕을 증가시켜 체중 증가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식습관 조절은 약물 부작용 조절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신선한 채소, 충분한 수분 섭취 등이 중요한 자가 간호입니다. 사회적 고립.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화할 기회가 줄어들면 내 생각에만 몰입하게 되어 사고의 왜곡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감을 심화시키고 무기력과 무관심을 낳습니다.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회복 모델의 핵심 구성 요소인 관계성과 연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약물 비이행. 조현병 환자의 재발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약물 복용 중단입니다. 약물의 부작용이나 복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혹은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느낄 때 임의로 약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약물은 장기적으로 뇌 기능을 안정시키고 증상의 재악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의사와의 상담 없이 약을 중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잠을 잘 못 자거나 너무 많이 식욕 변화, 혼잣말, 예민함 증가, 불안, 무기력, 과도한 흥분감 등 이런 초기 신호들은 나 스스로도 알아차릴 수 있지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먼저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기록하거나 공유해두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일까요? 감정일기 쓰기. 오늘 하루 느낀 감정, 상황, 반응을 기록해보세요. 스트레스 해소 활동, 산책, 음악 듣기, 명상, 향기 테라피 등 지지자와의 소통. 혼자 끌어안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기. 약 복용 기록, 알람 맞추기, 알약함 사용 등으로 규칙적인 복용 습관 들이기. 이것이 바로 자가간호 유지의 실천입니다. 반복되고 작은 행동이 회복의 토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각자의 경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또는 과거에 증상이 심해졌던 적이 있다면 그 당시의 상황과 내 감정, 주변 환경을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누구와 있었나요? 내 감정은 어땠나요? 무언가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나요? 이러한 자기 성찰은 자가간호 중범위 이론에서 말하는 자가 간호 모니터링의 매우 중요한 예시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각자가 할 수 있는 나만의 전략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깐 방에서 나와 조용히 5분간 심호흡하기. 잠을 제대로 못 잤을 땐 TV를 줄이고 일찍 자기. 짜증이 날 땐 음악을 틀거나 몸을 가볍게 움직이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단,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자기 자신에게 꼭 맞는 전략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현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이해하고 그 요인들에 대한 대응 방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회복은 단순히 약을 먹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증상, 내 환경, 내 감정과 생각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실천할 때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스로 결정해보기로 올바른 치료 방법들과 이를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